개념 확립 기준으로 182페이지. 공통근, 공통인근을 공통근이라고 한다. 상식대로 그냥 공통인근을 공통근.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꼴 0 얘랑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꼴 0의 공통인근을 구하라. 공통근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방식은 첫 번째, 그냥 각각 근을 구해서 공통인근 찾아주면 되겠지. 인수분해를 하면 x 3, x 마이 플러스 2 이꼴 0. 따라서 그는 3과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 는 0 해서 근이 5랑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공통근은 그는 마이너스 2이다. 당연한 소리가 될 거고, 다른 식으로 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다른 식으로 풀을 하느냐? 이 자체가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푸는 방법이 공통근이 뭔가 있대. 질문이 공통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통근이 뭔가 있겠지. 알파라고 둡시다. 이 알파 값이 뭔지 궁금해. 이 근 알파는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고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이 0이 되고, 당연히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0은 0이기도 하겠네. 두 식 모두 성립할 거라고. 그치? 여기서 첫 번째, 그냥 단순히 빼봅시다. 빼버리면 는 0. 따라서 알파는 이 공통근이 마이너스 2. 다시 두 번째 방법. 앞에 그거 연립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그게 뭐였었냐고 하면 2차 항소법과 상수항소법 들어본 적 있지? 2차 항소법과 상수항소법 마찬가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0은 0에서 2차항을 소거시킨다. 지금 여기 상수항을 한번 소거시켜 봅시다. 상수항 6과 10 최소 공배수가 얼마? 30이니까 여기서는 몇 배? 5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30은 0. 여기서는 3배.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9 알파 마이너스 30은 0. 상수항을 소거시켜 봅시다. 빼버리면 는 0. 2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는 0. 따라서 알파는 0 또는 마이너스 2. 그런데 이 알파 값이 이게 성립해야 돼. 알파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알파는 0이 아니고 알파는 마이너스 2, 공통들은 마이너스 2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각각 인수분해해서 공통을 찾아내는 방법이고, 그냥 알파를 근에다가 집어넣고 이 연립방정식 혹은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 되겠지? 그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목소리가 좀 안 나가지고 잠은 못 쓰겠는데 어쨌든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다.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네.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 이꼴 0이랑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 이꼴 0. 이게 공통근을 가진대. 여기서 이거의 공통근을 가진다. 공통근을 알파라 둡시다.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때 공통근을 구하라. 그리고 그때의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네. 공통근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위의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고 밑에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겠지. 대입을 하면 그리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는 0. 이게 성립해야 돼.
식 모두 성립해야 되지. 식이 몇 개? 2개. 미지수 K 알파 2개. 식 2개 문자 2개 풀린다는 소리지. 첫 번째 방법이고 그냥 빼봅시다. 빼버리면 능력. 그렇지. 따라서 K-2 묶어내면 이렇게 나오지.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K-2가 0이든가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든가 알파 플러스 0이든가 여기서 K가 2이면 K 자리 2 집어넣자. K 자리 2 집어넣으면 X제곱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지. 공통근을 당연히 가지지. 두 개 다 겹칠 때니까.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 K가 2가 되면 공통근을 가지겠네. K가 2면 된다. 알파가 마이너스일 때 K 값 구하라고 했거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래. 아무데나 집어넣자. 위에다 집어넣으면 K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는 K 값은 2든가 마이너스 1든가 확인하고 해봅시다. K 자리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지. 인수분해하면 제곱은 0. 그는 2랑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을 준 거다. 공통근 가지는.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는 K 값은 2든가 마이너스 1든가. 답을 2개 적어주시죠. 되겠어? 필수예제 이거 219번 한번 가볼게.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져야 된다. 이게 를 가지도 하는 m 값이랑 그때의 공통근이랑 두 개를 더하라. 공통근을 알파 두고 갑시다. 알파 집어넣으면 2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빼봅시다. 빼면 이렇게 나오지. 묶어내면 이렇게 되지. 여기서 첫 번째 m이 이든가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알파가 1이 된다. m이 0이면 0, 0, 0, 0 집어넣자. 집어넣으면 공통근이 몇 개? 이 방정식이 가 나와? 두 개 나오지. 풀마이, 풀마이. 두 개. 이므로 뭐라는 게 아니지. 공통근이 한 개를 해야 되니까. 그치? 알파 자리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1. 1은 0. 2m 플러스 2는 0. m은 마이너스 1. 확인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은 0.
값은 그때의 공통은 이렇게 되겠지. 이 페이지 좀 풀어봐. 그 다음 부정방정식 184페이지 부정방정식.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같다. 그런데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는 근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그 근을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부정방정식은 근에 대한 정수 조건 또는 실수 조건이 주어질 때 그 근이 확정이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어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 열립 방정식 풀으라고 했을 때 뭐 2x 플러스 1은 3, 2x 플러스 y는 3, x 마이너스 y는 5. 다음 열립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x값 y값 나오지. 미지수 개수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그러면 x값 y값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할까? x 플러스 y는 5.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을 풀어라. 이걸 만족하는 x값 y값을 구하라. 이렇게 질문했어. 어쩌라고? 안 되잖아. 식은 하나, 미지수는 2개. 이걸 만족하는 x값 y값 무수히 많지. 1, 마이너스 100, 105, 마이너스 1000, 1005 등등 무수히 많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근이 확정되지가 않는다고. 근이 무수히 많다. 근데 식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x과 y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 그리고 x, y는 자연수 혹은 다른 조건들이 있으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라는 소리야. x 플러스 y는 5고 x, y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게 근이 또 확정이 돼. x가 얼마? 자연수니까 2개 돼서 5가 되는 순서상을 1, 4, 2, 3, 2, 3, 2.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넷상을 적어주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식 하나 던져주고 조건 가지고 적당히 풀어내는 거. 되겠어? 그때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이 조건을 제대로 읽어내야 돼. 조건.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실수 조건이 있을 때 등등 있는데 부정.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불자? 얘가? 이 저번에도 발을정 막 그딴 소리 했었는데 정하다 할 때 정할 수가 없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런 방정식. 근이 무수히 많은데 조건이 주어지면 근이 다시 확정이 된다는 거. 여기서 주로 나오는 형태의 조건이 뭐냐고 하면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이거랑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 두 가지가 나와. 일단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서 정수 이런 꼴로 변형을 해야 돼. 적당히 정수 0이 될 필요 없고 적당한 정수로 하고 여기 인수분해가 되게끔. 되겠어? 그러면 이걸 연습을 좀 할 건데 질문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이걸 만족하는 정수 x, y 값을 구하라 이렇게 써. 식은 하나, 문자 x, y 2개씩.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정수 x, y 있으니까.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곱하기 이꼴 정수꼴로 만들 거야. 됐니? 일단 상수 2는 넘겨놓고 시작할게.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2. 얘는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을 두 개 곱으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일단 여기서 뭘 묶어낼 수 있어? x를 묶어내면 y-1이네. 여기서 마이너스 y지. 마이너스 괄호 열고 y는 2. 일단 주어진 식을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네.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하면 y-1이 있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x y-1 마이너스 괄호 열고 y-1은 2. 마이너스 1은 넘어갈 거고 y-1 묶어내면 x-1 y-1은 3이야. 됐지? 다시 이쪽에 다시 x-1 y-1은 3. 됐지? 여기서 x와 y가 정수래. x-1도 정수에서 1 빼봐야 정수. 얘도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이 나온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나열을 해봅시다. x-1이 1이고 3인 경우 3이고 1인 경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다른 경우는 없지. x가 y가 4, 2 마이너스 2, 0.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으라 하면 x값 이렇게 x, y,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답 이거이다. 답을 이런 식 x가 2, y가 4, x가 4, y가 2 이렇게 적어도 되고 x, y 적고 순서상으로 적어줘도 상관은 없고 되겠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바로 기억나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y 값을 구하래. 정수 조건 부정 방식 뭐 곱하기 뭐 이꼴 정수꼴을 만들 거야. 3을 일단 넘겨버리면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제곱은 3 일단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두 개 y를 묶어서 생각해도 되고 얘랑 x를 묶어서 생각해도 되고 어느 걸 해도 상관없어. 뭘 묶을까? y를 묶을까? x를 묶을까? y를 x를 묶으면 좀 이상한가? 이 y를 묶어야 되겠다. y를 묶으면 마이너스 x 제곱은 3. 일단 이렇게 여기서 적당히 x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조작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할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합차. 그치? y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것만 인수분해 바로 하면 x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1 넘어갈 거고 x 마이너스 1 묶어버리면 은 4 이렇게 나오네. x 마이너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4 이렇게 나와. 정수니까 양의 정수다. 어쨌든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되는 케이스. 4보다는 좀 많긴 한데 다 나열을 해봅시다. 얘가 최대 4 1인 경우 2 1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일단은 나열을 하고 양의 정수니까 중간부터는 사라질 거야. 일단 정수라고 했어.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4면 x는 3 이게 아니지 이 새끼야. 3 아까부터 이래 있을까?
이렇게 되지. 근데 x는 양의 점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겠네. 그치? x가 오래. 여기 5 집어넣자. 5 집어넣으면 y 마이너스 5 아니지. x에 5 집어, x에 5 집어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1. 2 얼마? 1 돼야 되지. 그러면 넘어가면 7. x자리에 3을 집어넣자. x자리에 3 집어넣고 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지. 그러면 y는 6 나올 거고 x가 2 집어넣고 그때 이 값이 4 이때 7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x가 5 y가 7 또는 x가 3 y가 6 또는 x가 2 y가 7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정수 조건 부정관 백식 되겠어? 나와서 한번 이 꼴까지만 변형을 해봅시다. 2, 1 이거 이젠 라이어를 보자. 라이어하고 그때의 x값, y값을 반환시켜주고 다른 경우는 없지. 이때 최종적으로 저거 일단 다 해놓고 서술형 이름은 다 맞춰 줄 것 같긴 한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x값 답을 적어줄 때 x, y는 2, 3 또는 3, 2 또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여기 코마 적어도 크게 지장은 없어. 보통 코마가 그리고 이긴 하는데 혹은 답지를 보면 개념원리 답지를 보면 보통 이렇게 써놔. 2, y가 3 또는 x가 3, y는 2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좀 더 안전빵이긴 해. 그치? 그래서 질문은
이때도 7, 이때도 7 배분수 만들 겁니다. 이걸 말해 한번 그려봅시다. 풀 수 있으려나? 힌트.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정수래. 그러면 두근 자체를 알파, 베타라 둡시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정수. 이렇게 됐다. 이게 힌트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 여기서 식이 두 개 나오네.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몇 개야? 부정방정식이야. 문자는 세 개고 식이 두 개밖에 없잖아. 보통 알파, 베타, n값 구하려면 문자가 세 개니까 식이 세 개 던져줘야 돼. 두 개밖에 없어. 이런 걸 부정방정식.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문자를 하나 소거시키려고. 뭐? 네. n 소거시켜야지. 두 개를 빼고. 여기서 이제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알파, 베타 정수고 이게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아까 하신 것 같이. 알파, 베타, x, y. 왜 안 돼? 두근이 정수라고 했잖아. 정수 맞잖아. 아 맞아요. 그때의 n 값을 구하자. 알파가 0, 베타가 1일 때 n 값은. 밑에 게 썼는데 없지? 맞아. 마이너스.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다 계산을 한 걸 적어줄 때 어떻게 적어줄까? 두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m 값과 그때의 두근을 구하라. m 값이 뭐든가 1대 두근은 0과 2. 0과 2나 2와 0이나 똑같은 거니까. 두근이 어쨌든 0이 2, 0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m이 뭐일 때? 7일 때 두근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 이게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 근과 계사의 관계를 써서 적당히 중간 연결고리를 삼아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방정식 크게 종류가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그게 지금 주어진 식을 이런 걸로 뭐 곱하기 뭐 이꼴 정수꼴로 변형을 한다. 또 문제에 따라서 근과 마지막 문제 개수와의 관계를 써서 뭔가 접근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다. 또 나오는 부정방정식이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음악 간단한 예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다른 말이 없다. 그냥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고등학교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중학교 방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설명할 수 있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0. 이걸 만족하는 x값, y값을 구하라. 뭐가 있을까? x가 0, y가 밖에 없나? 뭐가 있나? 1이라 i, 2라 2i, 3이라 3i. 무수히 많다. 근데 만약에 일단 x 플러스 y 제곱은 0을 만족하는 x값, y값을 구하라고 하면 무수히 많다가 나와.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x값, y값을 구하라. 실수 x, y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 나머지는 다 허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푸냐고 하면 주어진 식을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만들어서 풀게 돼. 이걸 뭐 판별식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전부 다 이렇게 다 풀려. 전부 다. 그냥 제곱 플러스 제곱 이꼴 0꼴로 변형을 시켜서 이게 0, 이게 0 해서 풀면 돼. 그냥 이런 꼴로 변형을 한다. 이게 끝이야. 그럼 주어진 식 한번 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꼴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라. 주어진 식을 계속 이야기했듯이 제곱 이꼴 0꼴로 바꿀 거야. 여기서 중학교 과정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네모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k값, 이 네모값 뭐가 되니? 다시 4분의 k 제곱이지. 이거 절반의 제곱 혹은 2분의 k, k의 2분의 1을 곱한 거에 제곱 같은 말이 될 거고, 됐지?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이걸 이런 걸로 만들고 싶으면 일단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시다. x에 관한 1차 x제곱 마이너스 2 묶어내고 야! 일단 이렇게 되지? 됐을까지? 무시하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요 놈의 절반의 제곱이라지. 이 뭐라 했어? 2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그렇죠. 그냥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됐어? 생각은 이걸 했나? 네. 오케이. 이 머리랑 입이랑 달았습니다. 됐지? 이것까지만 완전 제곱하면 그렇지? 하고 떨거지 남은 것들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면 하고 이거 정리를 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0 실수 xy라고 했어.
실수끼리 빼고 더하기를 해봐야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다. 얘도 0 그리고 얘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 플러스 1이 0이야.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자.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0. y 자리에 마이너스 1 바로 집어넣었어. 됐어? x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되겠어? 이게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 224번 이 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단계 공통근을 받는 방정식,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대입을 해서 적당히 풀어내는 것. 두 개 다든지 빼든지. 그 다음에 근과 이런 거 공통근 가지고 푸는 거. 공통근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 뭐 그런 내용 있었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의 종류에 정수조건 부정방정식과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이 있다.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은 주어진 식을 적당히 두 개 있고 보통 1차식 곱하기 이꼴 정수꼴로 만든다. 두 개의 곱이 정수가 되려면 뭐 곱하기 뭐 경우가 몇 가지 나오게 되고 그때 하나씩 계산을 해서 풀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푸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은 무조건 주어진 식을 제곱 더하기 제곱꼴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이꼴 0 그래서 이게 빵 이게 빵 해서 푼다는 거. 실수 없이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념 원리를 보면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 해서 주어진 식을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꼴 0꼴로 변형을 하여 a빵 b빵을 이용을 하거나 한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 문제에서 많이 써먹지는 않아. 괜히 헷갈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신경 안 쓰면 돼. 알아두면 뭐 편리할 수도 있긴 한데 난 내가 써먹어 본 적이 없어. 할 줄은 아는데 굳이 뭐 위에 거 그러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진다. 좀 확실히 좀 뭐 효율적인 방식이다. 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실수 없이 풀어야 될 거고. 이게 일단 될 거고. 여러 가지 부등식 하기 전에 금방 했던 페이지 지금 바로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부터 부정방정식까지 지금 바로 풉시다. 한번 꼼꼼하게 읽고 개념원리 182페이지 이 내용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읽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질문할 거 안 받았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하고 좀 이따가 1차 부등식 190배 질문할 거? 숙제? 없어. 오케이. 190페이지 1차 부등식 부등식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의 기호를 이용을 하여 부등호라고 하지. 부등호를 이용을 하여 수 또는 식의 값의 대소관계를 나타낼 식을 부등식이라고 한다. 부등식의 해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부등식을 만족해 하는 만족시키는 미지수에 있다 또는 범위를 부등식의 해라고 한다.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한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 당연한 성질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 그거고 A가 B보다 크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A가 B보다 크고 양수 C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 안 변한다. 양변의 양수 C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음수 C가 있고 양변의 음수 C를 곱하면 AC, BC 하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힌다.
음수C를 나누더라도 부동 방향 뒤집힌다. 허수는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부등식에 포함된 문자는 기본적으로 실수라고 판단해야 한다. x가 y보다 크다 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x도 실수, y도 실수라는 전제가 자동으로 깔린다. 이게 허수는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부등식에 포함된 모든 문자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생각해야 한다. 실수로. 1차 부등식. 주어진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의했을 때 뭐처럼 꼴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와 같이 좌변의 좌변이 x에 대한 1차식이 되는 부등식을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a 풀이 ax가 b보다 크다 걔는 다음과 같다. a가 양수일 때 x는 a분의 b보다 크다. a가 음수일 때 x는 a분의 b보다 작다. a가 0인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 b가 음수이면 해는 모두 실수이다. 내가 빨리 읽었는데 이거 연습을 할까 지금. 그 다음에 문제가 주절주절 나오네. 프린트로 갑시다. 프린트에서 문제 하기 전에 조금 다른 것들 정리하고 가야 돼. 1차 부등식. 일단 부등식의 개념, 크다, 작다의 개념. 크다, 작다. 뭐 x가 y보다 크다, 작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크다, 작다의 개념은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말한다. 아까 말했듯이 x가 y보다 크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x도 실수, y도 실수라는 전제가 깔린다라는 거.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말한다. 수직선상에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이다. 1이랑 3이랑 어느 게 커?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3이 1보다 크다.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랑 어느 게 크니?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5가 왼쪽, 마이너스 2가 오른쪽, 0이 여기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 부등식을 읽는 방법, 양변이 모두 숫자이거나 모두 문자이면 좌변의 의분보다 크다, 작다. 이 부등식 읽어봅시다. 위에 거, 밑에 거. 그렇지? 보통 왼쪽을 먼저 읽는다라는 거. 둘 다 뭐 숫자이거나 둘 다 문자일 때. 그러니까 이걸 읽으라고 하면 이제 이건 y는 x보다 작다 읽어도 되기는 한데 보통은 왼쪽부터 먼저 읽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예, 읽어봅시다. 위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읽어도 되기는 한데 한쪽은 문자, 한쪽은 숫자일 때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읽어준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위에 거는 x는 4보다 크다. 밑에 거는 그렇게 읽어라. 이제 세 번째 거. 그렇지.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되겠지.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거. 이걸 좀 전에 연습을 한다라고 했는데 a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x가 b보다 작다,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어라. a가 0보다 크면 x는 a가 양수니까 양변에 a를 나누면 a분의 b보다 크다. a가 음수일 때 a분의 b보다 작다. a를 나누면서 a가 음수니까 부등호 뒤집히게 되고 a가 0일 때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가 되지. 일단 a자리 0 집어넣어보자. 이 상황에서 a도 0이고 b가 양수면 b자리 양수를 한번 집어넣어봐. 0x가 예를 들어 양수 3 같은 거 집어넣어봅시다. 이걸 만족하는 x는 0 곱하기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거든. a가 0이고 b가 양수일 때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없지.
없지. 0은 3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부등식의 해는 해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준다. A가 0이고 B도 0일 때, A도 0, B도 0일 때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A 자리에 0, B 자리에 0 집어넣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는 해가 없다지. B가 음수일 때 0 곱하기 X B 자리에 음수 부동은 그냥 일단 그대로 두는 거지. 음수 마이너스 3 대입을 해봅시다.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는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 아무거나 다 되지. 전부 다. 무수히 많다라고 하기보다 모든 실수라고 대답을 해. 모든 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 왜? 여기서 쓰이는 문자는 실수라는 전제가 깔린다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 되겠어? 이거 A가 양수이면 X는 음수면 X는 A가 0이고 0 집어넣고 B 양수 집어넣게 0 곱하기 X가 B 자리 양수 3 집어넣어 봅시다. 이걸 만족해 하는 X는 얘가 없다. B가 0이면 0X가 그거 같다. B 자리에 0, 0, 0 집어넣어서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는 모든 실수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0 음수 집어넣어서 이걸 만족해 하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그렇지. 어디서야? 좀 찝찝하지 않나? 셋 다 해가 없다는 좀 이상한 사람. 이게 제일 위에 B가 양수야. 이거지. 1번, 2번, 3번.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 부등식이 참이 될까? X에 1 집어넣으면 참이냐 아니니?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지. 다 되지. 그지? 뭔가 네가 삐끗한 거지.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는 없지. 0은 0보다 작다 아니잖아. 얘가 없다가 되는 거고.
0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아니지. 0은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지. 이게 3이 돼가는 x는 없지. 해봐봐. 여기에서 A에 0 집어넣고 B에 양수를 집어넣자. 근데 그래도 0 집어넣고 양수 집어넣고. 이것이 지금 x에 어떤 수를 집은 아주 쳐줘. 지금 약간 버벅대고 있거든. 프린트에 지금 바로 풀어. 메모 잡고. 그 다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질문이 큰 거거든. 그럼 만약에 질문이 이거 AX가 B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으라고 하면 다 적는 거지. 그치?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게 된다. 그치? 지금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게 된 조건 A가 0이고 B가 양수든가 0이든가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될 거고 지금 이렇게 비슷해. 영보다 같아도 되지. 됐어. 이렇게 된다면 얘가 무슨 조건? 0보다 0보다 작다. 되겠어? 다시
A가 0이고 1 이거랑 음수 이거랑 B자리에 양수 B자리에 양수 0 음수 양수 0 음수 양수 B가 음수 생각을 했어. 이 분식에는 해가 없다지. 이 분식에는 해가 모든 실수지. 얘는 해가 이거 이 분식에는 모든 실수지. 실수. 이 분식에가 해가 없다지. 그러니까 이 분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A가 0이고 B가 해가 없으려면 영보다 작아야 한다. 되겠어? 이걸 조금은 빠르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 이 페이지 한번 나와서 해봅시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B가 영일 때는 해가 없지.
이거 자리에 0 집어넣고 양수, 영, 음수 집어넣었어.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3은 0이 될 거고 3은 0보다 크다. 만약 우리는 3은 0보다 크다. 맞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부등식이 참이 되냐고. 이 부등식은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지.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지. 거짓이지. 그럼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는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참이니?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모든 실수지.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는 없지. 해가 없다는 거지.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는 해가 없다지. 그러면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은 a가 0이고 b가 잠깐 이 문제 봅시다. 달라지는 게 이것만 달라지거든. 그러면 얘는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은 이게 될 거고, 너무 더 작다니까 이 그릇만 만들어주는 부분에 이렇게 되겠지. 물어보세요. 이 부등식이 없도록 하는, 그렇지. 그렇지. 되겠어. 맞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 부등식 전까지 깔끔하게 다 풀어오는 걸로